우선 저희가 참석 인원 예측을 좀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 끼치게 된 것부터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하게 된 거는 그 화성분당 참지구 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보상대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중간에 말이 더 빨라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분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당 참지구 안에 그 주민대책위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 분들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시는 최영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주민대책위원장 최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시는 장수만 위원장입니다. 저쪽. 안녕하세요. 보상대책위 장수만입니다. 예, 그리고 토지 수용 가능 건가 협동조합 전구용 위원장. 예, 장구입니다. 수용구에.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사항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인쇄물은 배포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법은 큰 가닥에 정해져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저희 내부 지침이라든가 국토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법이 아니다 보니 자주 바뀝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주생활대책 관련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내용이 향후에 실제로 이주생활대책 시행할 때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화면에만 띄우고 말씀으로만 안내 드릴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제로 적용되는 지침이 확정이 되는 시기에 저희가 보상 안내문이라는 책자를 한 20-30장 되는 책자를 다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그때 확인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본부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상 절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지 보상공사 이 토지 그 LH공사는 말이죠. 네, 이 화성지구 3구가 이거 LH공사 땅입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나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지금 임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말씀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말이죠. 뭐냐면은 네, 지금 2년 7개월 정도가 디레이가 돼 있죠. 지구 지정 시기부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토지주들이 자기 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 토지공사가 먼저 사과부터 하고 이 설명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 토지공사는 말이죠. 마냥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농촌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토지공사가 이 토지 주주들한테 어떤 그 설명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뭐 그 행사만 하려고 그랬던 거지. 안 그래요? 일단 보상 설명회 하러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시죠. 아, 보상 들어보고 설명회는- 얘기하시죠. 일단 아시세요 좀. 시작도 안 했잖아 아직. 일단 반말하는 거야? 지금 반말하는 거야? 네? 저 지금 어쨌든 간에 말이죠. 당신들이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제한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은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실제로 입법을 하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입법은 국회의원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권이 바뀔 때 내지는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이 됐을 때 뭐 22대에서 23대로 국회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의견을 냅니다. 의견 내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내는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양도세 수용받는 사람들한테 면제해달라 이런 내용들 항상 저희가 의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돼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과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과할 능력이 없어요. 사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왜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진행을 될 수 있도록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라는 것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요? 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정부 탄압하고 있어요? 저 선생님 설명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진행을 바꾸죠.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지정 요 페이지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화성공단 3지구는 아시다시피 공단읍과 매성면 일부가 편입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공단읍에서는 내리, 상리, 수영리의 일부가 들어오고 매성면에서는 천천리, 원평리의 일부가 들어옵니다. 화성공단 3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최초로 이제 대중에 알려지게 된 시기는 동남공고일이에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2021년 8월 30일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고 지구를 지정한 것은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구계 분할 측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소유관계나 현황 파악이 다 됩니다만은 토지 위에 있는 등기가 안 되는 물건들, 비닐하우스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줄 두 번째 네모칸 보시면 기본조사 및 토지 물건조사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추려내서 그 물건들이 소유자별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소유자별로 연락을 합니다.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건 조사를 하면 물건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량이 안 맞거나 존재가 빠지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그런 경우 이의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가격은 저희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하게 됩니다. 뒤에서 선정 절차라든가 그런 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보상금 내역서를 이제 각 가정으로 보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안내문하고 같이 보냅니다. 보내드렸을 때 그 가격에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든가 그러한 사유로 협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용 재결 신청.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법인을 새로 선정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중토위에서 법원에서도 뭐 1심이 있으면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2심, 3심 하듯이 이의재결이라는 절차를 또 진행을 합니다. 예, 이의 신청 절차까지 진행이 되는데도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때는 맨 아래 네모칸 보시면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절차는 요 정도로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선정하는 절차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상 감정평가사는 3명입니다. 기본이 3명이에요. 하나는 저희 LH에서 선정하고 하나는 경기도
하나는 주민이 선정합니다. 다만 이제 주민 추천 평가사 선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텐데 그 공당 3지구에 들어오는 토지들 중에 그 나라나 지자체가 소유하지 않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모르자는 거야 진짜. 딴 데로 만든 것 같아. 볼륨 없나? 좀 올려, 볼륨 좀. 네,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헤이, 그래. 예, 그래서 진짜 틀린다. 주민추천평가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을 하려면 과정이 그 뭐라 해야 되는 거야? 공당 3지구에 들어오는 토지 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빼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들 면적을 내요. 그 면적 이상 그리고 그 사유지 소유한 소유자 절반 이상이 한 법인을 추천했을 때 그 법인이 3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당 3지구에서 개인 소유자분은 780명가량 되고요. 그 개인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188만 5천 제곱미터가량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반을 말씀을 드리면 소유자 수는 390명에서 400명가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94만 제곱미터가량 되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28만 5천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보상계획 공고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면적은 안 바뀌겠지만 소유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랑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 못 드립니다. 요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토지 보상 산정이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간도 어차피 설명보다는 질의 쪽이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현금 보상하고 채권 보상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보상, 원래 보상금이 현금으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지장물은 현금으로 나가요. 예외 없이. 다만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보상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그 현금들이 또 투기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으로 보상을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인정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표현은 이게 지구 지정일이에요.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12월 20일부터 토지를 갖고 계셨어야 하고 사시는 곳이 봉담하고 또 가까워야 돼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가까워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기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 현금 보상 가능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거주를 하셔야 채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화성시는 당연히 되는 거고 화성시하고 붙어있는 지자체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30km라는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오는 지역도 있지만 일부만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상 전부 다 들어오는 지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화성시,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 그리고 서울은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입니다. 그 수원도 구가 많은데 왜 빠졌냐라고 하시면은 그 여기서 나오는 구는 자치구 기준이에요. 그 저희 지방선거할 때 구청장 뽑는 구, 그 구 기준이기 때문에 수원시, 권성구, 영통구 이런 거는 감안 대상이 아니고 수원시는 한꺼번에 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못 받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채권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현금화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자는 붙어요. 이게 이율이 월마다 바뀌는데 이번 달 기준으로는 3년 만기 기준은 2.3에서 2.44%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만기는 2.6% 정도 됩니다. 요거는 그때 저 보상 받으실 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 말고 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작물은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작물이라 합니다. 건물, 비닐하우스, 수목, 모든 게 다 지작물입니다. 지작물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람공고 있지 않습니까? 21년 8월 30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은 공람공고가 나고 나면 항공사진을 찍어요.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한 게 2021년 9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찍혀있는 물건들은 보상 대상이에요. 다만 지정물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항공사진하고 대조를 할 건데 지정물 조사 목록에 있는데 항공사진은 없다. 그러면 걔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농업손실보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인정일이라고 되어 있죠. 2022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실제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거나 임차하거나 그거는 구분이 없어요.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평균 조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경작하는 모든 작물 그 수입을 평균을 낸 거를 이제 평균 조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그 평균 조수입 3년치를 평균을 내고 1년치로 평균을 내고 곱하기 2를 합니다. 2년분으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나온 기준이 25년 3분기 기준으로 7월에서 9월 기준으로 평당 한 14,700원 됩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그 실제로 저희가 보상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경작을 중단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경작은 제 생각에는 28년? 아무리 빨라도 그때까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농업손실보상 자체가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상가딱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농업손실보상 받는 사람이 다 상가딱지를 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또 특정 요건을 갖추신 분은 상가딱지 생활대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조수입하고 좀 다르게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수익이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벼나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삼?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인데 이 부분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은 저희 쪽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손실보상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지정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일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에 허가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게 원칙이에요. 다만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아닌데 허가나 이런 거 없이 영업하셨던 분들 원칙적으로 영업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로 영업하셨던 분은 기준이 약간 세죠. 사업 인정일, 지구 지정일이 아니라 그 1년 이전부터 이런 경우에는 일부 보상을 해드려요. 마찬가지로 무허가 영업의 그 장소와 불문하게 무허가 그 합법적인 건물에서 무허가 허가가 필요한 뭐 식당이라든가 요식업 등에 종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업보상이 온전하게 나가진 않지만 일부 나갑니다. 저런 식으로. 그게 대략 이제 대표적인 기준을 세웠어요.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 지출비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그 통계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약 1,700만 원 가량 됩니다. 요거는 받으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영업보상 대상 심사를 할 때 나는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다. 내가 허가는 안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은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영업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휴업보상의 원칙입니다. 일단은 4개월치 동안 이제 영업을 해서 낼 수 있었던 이익 플러스 이사를 하면서 감소하는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케이스처럼 보통 얼마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휴업보상이 말고 폐업보상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추세예요. 일단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묘, 사업지구내 분묘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가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한 본분에 한 분만 계실 경우에는 한 400만 원 되고요. 그 합장한 경우는 520만 원가량 됩니다. 요것도 분기별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보상 받으실 때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석 같은 성물 이전하는 비용은 그 분묘 이전비하고 별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잡비라든가 이전 보조비라든가도 지급이 좀 됩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분묘로 이장할 때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오늘 안내받으시는 사항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떤 걸 챙겨야겠다 정도 이제 계획을 잡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축산업 보상에 대해서는 동물을 키운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동물마다 마리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을 180마리 키운다. 그럼 축산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닭은 200마리, 토끼, 오리 150마리, 양, 돼지, 염소는 20마리 뭐 이렇게 키우셔야 축산 보상 대상이 돼요. 그리고 축산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나 등록 같은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주대책입니다. 여기 봉담 3지군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소유자는 그 이주자 택지,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 용지라고 하죠. 1층에 상가 들어가고 2, 3층에 주택 들어가는 그 용지, 아니면은 저희 봉담 3지군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중에 하나, 아파트, 아니면 이주 정착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일단 주거이전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이전비는 그 세대에 몇 명이 있냐가 기준이에요. 세대원 수가 많으면 금액도 올라갑니다. 요거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4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소유자 같은 경우는 2달치가 나가요. 그 2달치가 1350만원. 그 다음 세입자는 4개월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뭐 당연히 2700만원 되겠죠. 1350의 2배니까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세입자는 이주자 택지, 주택, 이주정착금 이런 거는 없어요.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만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등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한테만 나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자 택지는 저희가 봉담 3지구 공람공고 21년 8월 30일 그 1년 이전인 20년 8월 30일 전부터 합법적인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들한테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공람공고 1년 이전이 아니라 공람공고일 기준이에요. 그때부터 가옥을 소유하면서 살았는데 사는 시간은 공람공고 1년 이전인 2020년 8월 30일부터 살고 계셨어야 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 자세히 안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분 중에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안 받는 분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주정착금이 앞에 2개를 포기하고 받기에 너무 적습니다. 최소 1200, 최대 24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2022년도에 신설된 토지보상법에 신설된 조항인데, 제가 빨간 글씨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공람공고 21년 8월 30일 그 이후 공작물을 설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물건을 갖다 놓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거를 허가 없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돼도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대책하고 유사한 제도인데요. 실제 거주를 안 했어도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락번고일부터 거주는 안 했고 소유만 했는데 어쨌든 주택이 철거가 되면 저희가 그분한테는 저희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주 대책으로 나가는 거는 분양가라든가 그런 게 좀 싸요. 조성원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약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일반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아닌 소유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분들 이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희가 이제 요건이 이런저런 요건 안 되는 분들도 일단 지구 내에서 거주하셨던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 사업 인정일, 지구 지정일부터 거주하셨던 부분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임시 거처는 마련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그 빌라라든가 그런 거를 사들여서 전세를 놓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선 공급해드릴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생활대책이요. 생활대책은 속칭 상가딱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그래요. 이주대책 대상자인데 상가주택용지를 안 받았거나 그리고 공락번고 1년 이전인 2020년 8월 30일부터 그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영업이나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0년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면은 생활대책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대별로 하나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그 영농보상의 경우는 면적이 약간 엄격해요. 그래서 땅에다가 농사 짓는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셔야 되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땅에는 1,50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비닐하우스가 440제곱미터인데 그럼 나는 둘 다 기준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저 표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저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1이 넘어간다. 그럼 각각은 기준이 안 돼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자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대책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공락번고 1년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축산보상을 받으시면.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상가용지 하나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드려도 소화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기 표현된 대로 상가용지 그러니까 7평에서 9평 정도 지분으로 드려요. 그래서 온전한 상가용지 하나 받으시려면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협의 양도인 택지 및 주택. 요거는 이제 이주대책처럼 실제 거주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토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그 한 40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면적 요건을 갖추신 분이 협의 양도인 주택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골라내요. 보상받은 면적은 어차피 나오니까 일률적으로 골라내고 그 때가 되면은 그 저희가 단지별로 분양을 할 때마다 그 분양 접수 의향이 있느냐 하고 이제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단지 연락이 오면은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요거는 좀 제한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지가 이제 분양 공고를 할 거잖아요. 분양 공고를 할 때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들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토보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보상금은 현금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채권이 나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토보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토지들이 있어요. 뭐 아파트 용지, 단독주택 용지, 상업 용지 그런 걸로 드리는 조건이에요. 이것도 좀 제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뭐 화성시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뭐 소유 토지에서 30km 밖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채권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채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1억 원밖에 못 해요. 대토 보상을.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우선순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는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전 21년 12월 20일부터 지구 내에서 거주하신 분. 그 다음에 2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원시, 과천시 이런 데 내지는 토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에 사시는 분 내지는 법인, 회사 같은데 그런 데고 나머지 분들은 3순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경합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1순위 분을 먼저 채우고 2순위, 3순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순위가 떨어지면. 그리고 동순위에서 만약에 경합이 벌어지면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보유기간을 보고 선정하고 보유기간도 동일하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공급하는 토지는 종류 제한이 크게 없어요. 주택용지, 그러니까 아파트용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용지도 가능하고 상업용지도 가능하고 그 외에 뭐 아파트용 공장 지을 수 있는 지식산업용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유일한 제한이 그거예요. 대토로 단독주택용지를 받거나 종교시설용, 교회 지을 수 있는 종교시설용지, 유치원용지 받은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협의한도인 택지를 못 받으세요. 그리고 대토로 저희가 생활대책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을 하는데 대토로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용지 신청을 하셔서 됐다. 그러면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공급 가격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하고 생활대책용지로 선정된 거는 일단 빼놔요. 그 다음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용지들을 감정평가를 하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로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토지 3개를 입찰을 붙였을 때 하나는 100원, 하나는 130원, 하나 100원 그렇게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3개 평균을 내면 110원이 되잖아요. 필지당. 그러면은 11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활대책용지 감정가 곱하기 110%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토보상 계약을 일단 체결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받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은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 대신에 당연히 이자는 드려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해마다 이자를 지급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자를 단리로 계산해서 지급을 드리고 만약에 복리로 받겠다라고 특약을 맺으시면 해마다 지급 없이 저희 대토 토지 공급 계약할 때 복리로 일시불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토보상 계약을 하게 되시면은 이거는 전매가 안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한번 전매가 가능해요. 근데 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토를 계약을 했는데 급하게 현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외 조항인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라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내가 다른 빚을 갚아서 어쩔 수가 없다든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라서 만약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대토보상 계약 이후에 그러면 그거는 저희 직원하고 별도로 상의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건데 질문 받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질문이 100% 나올 질문들은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책위 분들도 좀 와 계신데 제가 대책위 분들 위원장님이나 이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게요. 대책위 분들은 오늘은 질문을 좀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책위 분들은 저하고 원할 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이 지나면 저하고 이야기하거나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 기회를 다른 분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함이니까 위원장님이나 집행부 분들은 가급적 질문을 상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사업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월 25일부터 그 지상불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업체 계약도 됐고 지금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는데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 그 이상기후에 따른 지시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외활동 자제해라.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정대로 7월 25일부터 지상불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9월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시책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사업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 내년이죠. 내년 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려고 해요. 다만 좀 돌발은 아니죠. 변수가 좀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9월부터 지상불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한 내년 1월 정도에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상불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서 항공사진하고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봉담 3지구가 유독 좀 수목을 많이 식재를 했어요. 여기저기. 저희가 그거를 다 발라내고 나서야 보상계획 공고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 봉담지구는 공동사업지구예요. LH가 혼자서 하는 게 그 지구 지정 고시문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 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거는 저희 경기도시공사, 그다음 화성도시공사 이렇게 세 개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화성 봉담지구가 69만 평입니다. 대략 69만 평을 셋이 동시에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별로 구역 분할을 해요. 그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은 사업 지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지분하고 그 구역, 사업 시행자별 구역 면적하고 비율에 맞게 구역 분할을 하고 이제 각자 구역에서 각자 보상부터 공사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사업 시행 협약이 언제 체결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저희는 빨리 하자고 하고 있고 좀 협의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불 조사는 구역 관계없이 시작을 했는데 실제 보상부터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 보상 착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시행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 시행자별로 구간이 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의 일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26년 몇 월에 뭐하고 27년 몇 월에 뭐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요 배경 설명은 아까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하나는 불법 지상물을 걸러내는데 시간이 좀 다른 지구에 비해서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 시행자 협약 관련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불법 지상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 지상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안 되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 집행 대상이에요. 그리고 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혹시나 그렇게 갖다 놓으신 분들은 알아서 자진해서 좀 철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는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예. 아, 그게 제가 안내드린 거는 그 지자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만 안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유 토지에서 직선거리 30km이기 때문에 같은 평택시라도 선생님처럼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주대책 대상이 되냐,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뭐 나중에 따로 전화를 주시든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로 전화를 주셔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안내는 드리기 어려우니 그 부분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른 분 말씀하세요. 네. 토지 보상은 일단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고 나면은 보상계획 공고 끝나는 시점부터 말씀드리면 개월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월수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보상계획 공고도 언제 가능할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으로 개월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됩니다. 보상계획 공고하고 나면. 그때 이제 보상계획 공고하고 나서 주민선정평가사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한 달 내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한 달 내로 선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관련법이 워낙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들도 동의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상은 한 달이지만 실제로는 2달, 길게는 3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선정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거나 경기도가 선정하는 건 금방 해요. 다만 이제 주민추천 그쪽이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안내를 드린 6개월은 주민추천 평가사가 2달 만에 선정이 됐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더 밀린다면 실제로 더 지연될 수도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저 아직 질문 중이세요. 일단 제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 게 제가 보상계획 공고 가능 시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보상계획 공고가 언제 가능할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은 보상계획 공고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 오늘 LH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공사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LH에서만 나오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할 때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직원도 와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예약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화성, 경기도시 그러면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더 소입하겠어요.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동사업이 예정은 돼 있지만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공동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아직 아니기도 하고 혹시나 또 회사별로 제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사업 시행 같은 경우 공동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끼리 모여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사업 시행자끼리 협의를 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회사에서도 사람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은 공동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기관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그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협의를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 그거는 있잖아요. 글쎄요, 그건 저희 보상부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게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는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화성시나 여기 그 직선거리 30km에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주고 그 위에 사람은 채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재산세를 낼 때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출할 때는 다 거출하고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채권으로 받아서 이율을 적용하니까는 은행에 입금할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 그래서 채권으로 주나 현찰로 주나 이게 100% 확정이 된 건지 어떻게 남이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국가에서 채권으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답변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100% 확정인 겁니까?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그럼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보상을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으로 받았어요. 네.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채권으로다가 그 비용을 채권으로 받아줄 수 있나요? 현금으로 할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선생님 상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답변을 LH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입장 곤란한 거는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이 곤란한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면 이런 질문이 올 거다, 예상 질문이 있을 것이다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라고도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예상하고 예상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예상 질문을 드리려면은 기본적인 그런 가정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잠시만. 디테일한 부분을 좀 긁어주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국무총리실에서 뭐 하달이 내려왔다. 그래서 취작물 조사를 9월달로 넘긴다 하면 얼마나 또 기간들이 되겠어요. 저희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주차도 못하고 와서 쫙 밖에다 차 세우고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봐봐요, 선생님께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저 그리고 다른 분 질문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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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만 딱딱 해서 하시는데 우리 참석한 사람 중에서는 시에 들리는 지구지정은 22년 12월에 됐습니다. 소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맹탕이에요, 맹탕. 이렇게 된다고 거 아니에요? 네. 마이크를 하나 진행해서 예. 질문사람들 이전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이크 혼자서만 하는 게 분위기잖아요. 질문사람도 마이크 하셔야죠. 이렇게 준비를 네. 네. 예. 예. 일단 제가 사업 시행 협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자주 연락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 중에는 될 거다. 다만 경기도시공사 내부에 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도 하고 싶어 한다. 다만 좀 내부에 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그것까지 전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보상금 이렇게 나눠서 나갑니다. 지분에 맞게.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하고 2분의 1씩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토지를 갖고 있으면 보상 대상이에요. 취득일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대토에서 경합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취득일은 그렇게 보상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대로 보상금 나갈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분을 2분의 1씩 갖고 계신데 보상금이 토지 전체가 100원이다. 그럼 50원씩 나갈 거예요. 그건 따로 나갑니다. 그것도.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개발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보상제도 안내가 개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똑같은 양식은 아니어도 예, 보상제도 안내는 있습니다. 예, 이 자료는 그냥 제가 설명회를 위해서 따로 만든 자료입니다. 예. 아, 그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 관련 제도는 개정이 수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료를 배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협의 보상 안내문을 보내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제도가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 전 제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활자화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봉담 삼지구 보상받을 때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활자화해서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럴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봉담 삼지구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포를 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제가 기준일이 뭐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게 지금은 공람공고일 기준이지만 봉담 삼지구 보상 들어갈 때 되면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 활자화된 내용을 들고 오셔서 항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니 그거는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그냥 저희 사무실 오시면 설명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명함은 안 가져왔는데 제가 예,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뒤에 분이 먼저 드셔서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아 잠시만요. 좀 듣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예, 말씀하세요. 계속. 네. 아 저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지금은 대행으로 계시고 하니까 일단 제도로 좀 해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아니 죄송해요.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셨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설명 드릴까요? 좀 길 수도 있어요. 네, 토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네, 일단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토지가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담 삼지구 같은 경우 전담이 좀 많아요. 그러면 전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 해마다 국토부에서 동네마다 지목별로 표준지라는 걸 선정을 해요. 그 표준지의 특성은 지목별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표준지들의 특성이 있어요. 좀 개성이 없는 토지 있잖아요. 형상도 무난하고 뭐 도로하고 거리도 무난하고 딱 붙어있거나 아예 맹지거나 그런 거 아닌 뭐 적당하게 떨어져 있고 이런 토지들을 표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봉담 안에 있는 어떤 절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봉담 삼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 제일 비슷한 여러 요건이 제일 비슷한 표준지 절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계획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별로 표준지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표준지는 그냥 말 그대로 개성이 없는 토지인데 평가 대상 토지는 뭐 도로하고 뭐 8m 도로하고 붙어 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접근성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형상도 표준지보다 더 이뻐. 그러면은 뭐 그 부분도 가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 얘를 정한 시기하고 실제로 보상 평가하는 날짜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점을 보정을 해요. 그래서 예, 시점을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인근 사업 중에 보상했던 데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예, 그런 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저희 쪽에 평가서 납품을 한 걸 보면은 거래 사례는 어떤 거 반영했다. 그 다음에 보상 사례는 어떤 거 반영했다. 그 다음에 토지별로 접근성은 표준지보다 얼마 높아서 얼마 했다.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단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저 죄송한데 다른 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예. 네. 네. 제가 말씀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려면 농민이라 해야 돼요. 농민이어야 한다고요. 법상 농업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진복을 떠나서 법상 농민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로 지금 농지원부 있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주말농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면은 그분은 나무요? 심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임야는 기본적으로 산이에요. 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 그러니까 임야상의 나무는 보상 대상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임야의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연을 보존하는 목적이잖아요. 일단 나무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칙은 임야는 자연을 보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임야상에 있는 나무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다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임야에 안 심는 나무들 있잖아요. 임야에 심을 리가 없는 나무들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임야상에 있는 나무들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기 왔어? 용인이 화성하고 붙어있지 않나요? 예, 용인이 화성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그러면 다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은 30km 돼야 돼요.
예, 말씀하세요. 일단 28년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일이 무상받을 때까지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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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달라고 직접.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면 지금 되는 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질문하는 이유를 하나도 안 알려주세요. 예? 질문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예, 좀 행사상 미숙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호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런 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그럴 의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나 하나도 안 걸려서 다 나가셨어요. 그만큼 존중하지 않다는 느낌이 다 들고요. 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 LH랑 정부상과 화성이랑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거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추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도대체 그런 설명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옳소. 너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할 거면 최소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저희 보수들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8월 30일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 3, 4, 5, 6 지금 거의 4년, 5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산권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거의 10년이 가까이 돼도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뭐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법이 다 고정돼 있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조해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무작정 저희 회사권 이렇게 묶여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답답합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더 하세요. 아니 최소한 이런 설명을 할 거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 자체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장소도 평소에서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안 들리시는데 장소도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회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소통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설명을 했어요라는 그 의도만 가지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아니 에어컨이 무전에 이게 말과 준비를 해야지. 에어컨이 무정한 데서 이 그죠? 더운 날에 네. 안전사고 나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여러 번 하는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 형식이에요, 형식. 네, 그렇게 비춰졌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하나 의도는 다시 없습니다. 보세요. 그런 느낌이 마이크 하나 준비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예, 행사에 미숙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다시 하래요.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못하게 하는 장소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이게 뭐예요? 장소가 사실은 여기 장소가 사실 미급해요. 지금 에어컨도 안 나오고 지금 마이크로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가 질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가 못 갔잖아요. 이거는 레이저 잘못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다시 해주세요. 행사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마이크는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거는 이주 대책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수자 택지 부분이 공락공고 1년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협의형 택지는 여기 보신 것처럼 공락공고 1. 예, 무주택 세대주. 예, 그러니까 그 해당 단지가 분양 공고를 하거든요. 물론 분양 공고 하기 전에 신청 의사를 물어볼 거예요. 해당 부에서. 그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별 공급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분양 공고 하루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돼도 무방합니다. 네? 아, 대토는 주택 소유 여부하고 관계없어요. 토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화성동당 지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거주자시면은 2순위시죠. 1순위가 아닌 현진이니까. 예. 예, 또 혹시 있으실까요? 영업 손실이 영업 보상이요? 아, 농업 손실 보상이요? 예. 네네네. 거기다 곱하기 400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2년치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금액이 크진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다만 이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은 건 맞는데 아까 그 상가딱지 생활대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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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아닙니다. 이거는 자 앞에도 표기되어 있다시피 경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평균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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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단노작이냐 장노작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상을 예를 들어서 27년도부터 경작이 28년까지는 제가 아무리 빨라도 그때까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28년까지 가능하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경작 중이신 게 다보작인데 단연생 작물인데 걔가 27년이나 28년에 수확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농업손실 보상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28년인데 아직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지상물로 볼 여지가 남아 있겠죠. 수확이 안 된 거니까 아직.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경작이 농업손실 보상 시기에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작물을 보고 얘가 몇 년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2, 3년 만에 수확 가능한 거면은 걔는 이제 그냥 농업손실 보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겠지만 15년 걸린다 얘 키우려면은 그럼 걔는 지상물로 봐야겠죠.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저 다른 분한테 기회 주세요 이제. 저희 기회 드릴게요. 저희 다 드릴 테니까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래요. 제가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명회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협하는 게 많았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알아서 세 곳을 곳에서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란 문제를 말씀하시는 일단 사업 협약도 체결이 안 됐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업 협약이 언제쯤 체결될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년 중에 될 거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해요.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대납이 그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행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서야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윤곽이 안 그려져 있는데 계속 미룰 수가 없다 보니까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도 이것도 안 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설명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기대 아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3년 4년 걸렸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니 이 처벌이라도 해야겠다. 어쨌든 개략적인 거라도 설명을 해야겠다. 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는 지금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너네 뭐 했냐 그러고 계신데 그럼 이 자리까지 없었어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말씀하시긴 했잖아요. 그 세 곳이 합의가 돼야 진행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자가 말이죠. 예. 토지주들 가지고 농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설명을 하는데 토지주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걸 해야지 정부 탓을 하고 또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그리고 공공기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이죠. 당신들 태도는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잘못된 행위만 하고 있죠. 예? 좀 토지주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이 힘들면은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제가 됐든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30kg가 넘게 차이가 나면은 채권으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채권으로 받으시게 되면은 일단 현금 1억 그리고 양도세를 내셔야 되니까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채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그 양도세를 한 6천, 그 다음에 현금을 1억 2천 받았다고 전제를 할 때 대통령은 1억에 대해서만 가능하세요. 예. 저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저희가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는 또 한 명이 취득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혼자서, 예,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 이래요.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용지를 뭐 보상금이 진짜 극단적인 예인데 보상금이 한 1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파트 용지를 혼자 다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딱 990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필지를 가지시려면 여러 명이 좀 모여야 돼요. 생활대책 상가단체 때처럼. 예,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대토 신청을 언제 받냐면은 협의보상 시작하면은 보름, 시작한 날로부터 보름 그동안 받거든요. 그래서 필지별로 신청한 사람들 쫙 써요. 저희가 일단.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채워지면 그건 성사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뭐 보유기간 내지는 추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수익제도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네. 입찰 받아가지고 해야 돼 사실은.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안 되게 돼 있다.
또 혹시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걸 보면요. 우리가 땅값을 많이 받으니까 네. 우리도 나중에 땅을 높은 가격에서 한동안 팔았으면 한동안 사야 되는데 네. 일시 가격은 내가 쭉 떨어지거든요. 원평 같은 경우에 뭐 최하 상인대에서 한 3가지 정도 준비해가지고 얼마씩 보상이 나와 우리는 어떻게 기준은 어쩌라고 그러냐. 여기서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금 감정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프로젝트가 누굴 먹는 거야, 얘기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 예산 확정되는 시기는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전담은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태클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원평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 어떤 쪽이요? 그건 제가 담당지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아니야. 거기서 확인해보고 사장님 담당 찍으셨잖아요. 저 평가하기 전에 다른 데 갔거든요. 아이고. 저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세요? 하나도 모르면 모르세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메모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이 자리만 그냥 피하시면 되는 거죠. 솔직히.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비아냥대. 엉뚱한 일만 하고 앉았구나.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처 하나 받을 테니까 저랑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쪽은 대학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보상해서 많으실 거예요. 그런 네. 거 없어요. 마음에 있어서 하죠. 따뜻하게. 목이 아픕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행사 재밌겠다고 아 어제 왔었는데 전에 하는 행사가 안 끝났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저 다른 질문도 혹시 그럼 두 분만 제가 질문 받고 오늘은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늦게 온 사람으로서 좀 마이크 질문하는 사람 마이크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개인 질문하면은 다른 분이 다 들었을 때 본인과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다시 개최를 하신다면 네. 지금보다 장소적인 면에서 좀 더 예. 행복과 마이크를 꼭 들어갖고 질문자의 의도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어주셔서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실 알겠습니다. 주차하는 데만 지금 한 15분 걸려서 빙빙 돌다가 엔진이 다른 데 되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예. 좀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면 다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흥분이 되면 서로 격해지고 싸움만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 본질이 뭐냐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보상가를 좀 더 우리는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다 예. 개인이 그런 목적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질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답변을 그래도 최대한 성실함을 보여주시면 저희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 살고요. 사실은 네. 여기 이제 한 10km 정도 되는 네. 거리에 이제 뭐 이것저것 과수 공사를 짓고 하는데 지장물 조사 들어가다 보니까 1, 2, 3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럼 1, 2, 3차에 걸쳐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시행하는 날, 그 다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 하나 하고요. 네. 사실 대포 보상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네. 대포 보상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 앞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았어요. 그거 받는 이유가 그 지상물 조사할 때 어차피 어떤 물건이 몇 개, 얼마나 한 게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조사하러 가는 건데 사실은 소유자분께서 계실 때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 가보는 곳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것도 가급적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공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담을 조사를 할 건데 거기서 다 연락을 사전에 드릴 거예요. 조율하기 위해서. 그때 조율한 날짜에 현장 배석하셔서 의견 필요할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토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저희가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보상금을 바로 드리지 않고 나중에 저희가 토지를 공급할 때가 되면 그 보상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드리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장 뭐 양도 이득이 발생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세제적으로는 양도세를 뒤로 확 밀어서 내든가, 그러니까 대체로 공급받은 토지 매각할 때 그때 양도세를 내든지 아니면은 양도세를 바로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뭐 차익이 발생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액이 40%가 감면이 되든지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일단은 등기는 대토보상 계약을 하는 순간 저희 LH도로 넘어와요. 넘어오고 나면 일단 또 저희가 토지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려야 될 돈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해마다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달리분 계산해서 해마다 지급을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외적으로 공급토지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당사자 간에 오갈이 다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공리를 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계약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꼭 꺼내셔야 되고요. 대토가 가능한 토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공청사용지 이런 거 말고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넘어가면 안 되고 혼자서,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33제곱 혼자서 33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져갈 수 없고 33제곱미터는 넘어가되 1100은 넘어갈 수 없다. 이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연락처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직통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예. 좀 알려주세요. 예, 031-228에 예. 0126입니다. 0126이요? 예. 혹시 성함 여쭤봐도 예, 박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택지가 아니라 주택, 아파트로 받을 때. 그러니까 택지는 무주택 여부 관계 없어요. 예. 저기요. 저 질문 중이신데 잠시만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하고 공동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 안 돼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 주민 대체가 걱정 마시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 아까 손드셔가지고. 아니, 예,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예. 그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있을 때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드리냐면은 주변에 다른 직원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주택공사는 그 전화가 오는데도 다른 직원이면 안 받아요? 아, 받습니다. 당겨 받아요. 근데 왜 안 받아요? 좀 늦게 받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안 받는 그렇게 경우가 받는 건 없습니다. 아니죠. 자, 한 3번 매일 정도 했는데 안 받는다. 그거는 다른 데 있으면 빨리 뛰어간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도저히 안 받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 솔직한 얘기로 전화 예절이라는 게 다 있어요. LH공사는 그거 없어요? 자, 여기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아까 초장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은 토지주들은 말이죠. 여기에 그 어느 정도 그 생명줄이에요. 근데 토지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토지공사가 뭐 지금 공사를 다 맡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법에는
모든 공사는 말이죠. 500만 원 이상이면은 입찰을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토지공사는 이 많은 공사를 자기들 임의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좀 제대로 하라고. 예, 그 부분은 선생님. 하고 있으면서 예, 선생님. 거기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저 선생님 설명에 관련 내용은 제가 계속 듣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회사가 사업을 부당하게 진행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은 정식으로 저희 쪽에 민원을 내시든지 하시고 저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질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분들은 좀 답변을 자제해 주셨으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상대책 쪽에 또 계시지 않나요? 지금도 말이죠. 예. 뭐 얘기를 하면은 자꾸 저 핑계만 대고 있다고. 예? 지금 한번 저 돌아가서 말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오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왔는가? 아, 오늘 저 할 일이 없으니 여기 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다 나가버렸어요.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마이크도 준비도 안 했지.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제가 진행에 미흡한 부분을 아까도 사과드렸어요. 자꾸 하셨던 말씀 계속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말이죠. 지금도 또 그거예요. 저 LH 공사는 답변 그렇게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더 신문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아니 보상계획 공고 이후입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고 나면 6개월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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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구체화되면은 제가 대책위분들 통해서 문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예, 또 혹시 계실까요? 네, 저 안 계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행사 세부 일정이나 그런 것들에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다음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면은 미리 여기 사실은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 진짜로 보거든요. 끝까지 남아서 자리 지키신 분들이 진짜로 보거든요. 다음 혹시 계획이 있으신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은 국무총리 지시도 있고 해서 지상물 조사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 임박해 있는 절차를 저희가 나중에 따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상물 조사 외에는 현재는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토지 기본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